영끌이다, 물가다, 명목이자, 심리다. 금리가 내려온 건 아닌데 사람들은 집을 사기 시작했잖아요. 금리 높아도 추가 대출 계획이 있다. 예측이 안 되는 부분까지를 법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금리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땡땡이다 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오랜만에 퀴즈 한번 가볼게요. 여기 맞춰주시는 분, 제가 방송에서 종종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금리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땡땡이다. 현재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오를 때, 대출금리입니다. 기준금리 말고 대출금리가 오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땡땡했느냐이다.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 땡땡을 맞춰주실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한번. 네, 급등이다. 금리 인상에서 영끌이다. 재밌고 신선한 아이디어들 많이 주고 계십니다. 물가다, 거래다. 네,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 로이체님께서 말씀 주신 급등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영끌이다, 또 물가다, 명목이자, 네, 심리다. 네,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답을 보여드리면 가겠습니다. 적응이다. 얼마나 적응했느냐 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우리 심리랑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 이은희님께서 말씀 주신 심리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출금리가 올라가도 내가 그 금리에 적응되면 사실은 이 금리 인상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까 로이차님께서 급등 얘기 주셨는데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급등도 유사한 답변이 될 수 있겠죠. 급등하다 보니까 적응을 못한 거예요. 적응을 못했죠. 급등하니까. 그죠? 너무 빠르게 올라버리니까 당황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예상하지 못했던 대출 부담을 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등을 하면 적응을 못하고요. 안정적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리가 유지가 되어지면서 조금씩 올라준다면 그게 적응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금리 인상에서는 가장 핵심은 빠르게 급격하게 올라서 사람들이 적응 못하는 수준으로 올라주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동결 상태를 유지하다가 한 차례 오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큰일 났어 라고 인지하기에는 쉽지 않고 대출금리 역시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내가 충분히 감당할 범위라고 판단하고 지금 이 시장이 계속 금리를 고금리로 연결해서 갈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판단한다면 사람들은 이 금리를 크게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죠.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느냐입니다. 그 기대 수익률이 생기는 거죠. 내가 좀 어느 정도 비용을 조금 지불하면서 내가 이걸 뭔가를 매수를 해도 가격이 오른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뭐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70만원, 80만원 좀 더 내는 것으로 1년을 해봤자 얼마인데 얘가 한 5천만 원만 올라도 1억만 올라도 그것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잖아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초부터 해서 금리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연초에 금리가 한 차례, 두 차례인가 올랐죠. 그리고 나서 동결했는데 사실 그 시점에서부터 금리가 내려온 건 아닌데 사람들은 집을 사기 시작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면 사도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 기대 수익이라는 게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집을 산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내가 감당 가능한 금리 수준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리는 내가 충분히 이 정도면 조금 내가 소비할 거 덜 쓰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내 이 시점에 산다면 최소한 한 내가 5천에서 1억 원 무조건 차익을 볼 수 있을 그런 시장이라고 판단돼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매수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금리가 무조건 영향을 미치느냐 이러한 어떤 사고로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얼마큼 그 금리에 잘 적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심리적으로 얼마나 그 금리가 부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말씀 주신 뭐 금리 급등이나 심리라든가 이런 말씀 많고요. 여기 이제 뭐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용감 네. 용감했느냐 죄송해요. 플라임 그 댓글이 너무 재밌습니다. 채팅글이 너무 재밌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기사가 났어요. 금리 높아도 추가 대출 계획이 있다. 내 집 마련이나 전세금 목적으로 할 마음이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그 확인된 기사입니다.
기사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뭐 크게 의미 있는 뭐 기사라기보단 여러분들께 잠깐 공유를 해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런 기사죠. 직방에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뭐 전세도 조금 대출 감당하고라도 할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대출 받아서. 왜냐하면 지금 월세로 아파트 들어가는 거나 이 금리가 좀 높아도 대출 받아서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글씨가 너무 작나요? 뭐 사실 보여드릴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이 기사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대출 변동금리보다는 혼합금리형을 더 좋아한다. 뭐 이런 내용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뭐 그 약간 나이가 젊으신 분들 20, 30대는 이 전세용으로 월세나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고 한 40대 이후는 집을 매입하는 목적으로 대출 받을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적응이 됐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막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더 많이 오를 것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갈 거라고 생각된다면 그리고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다면 이런 결정을 낼 수 없겠죠. 이미 우리는 그 금리에 상당히 적응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사실 금리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아주 급등하는 금리가 급등하는 식으로 또 움직여질 것이냐?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 내 것까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놀이동산 가서 놀이기구 못 하시는 분들, 저도 잘 못 타요, 사실은. 이제 저는 좀 고소공포증 이런 건 아니고, 하여튼 바이킹 같은 거 많이 무섭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어떤 분들 보시면 그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속도감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장비가 어디 뚝 떨어져서 뭔가 기계가 고장나서 문제가 생길까 겁나서 못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못합니다. 거의 일어날 확률이 아주 미미한 부분이지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섭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예측이 안 되는 부분까지를 겁내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서워서 어떻게, 저건 무서워서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이 정도의 리스크는 내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어 라고 판단할 때 사람들이 매수하는 거고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적응해 가면서 리스크를 소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아주 지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고 우리도 뭐 한 차례 올리든 안 올리든 내년 가면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는 빠르게는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에 접어들겠죠. 어느 시점부터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지금 금리가 너무 높은데 이제 무서워 이게 아니라 이 금리라면 내가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대출을 쓰면 이 정도의 이자 비용을 감당을 해야 해 라는 그런 계산이 다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